요즘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선박,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발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절대적으로 따라오기 힘든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기술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반도체 기술 경쟁 한국과 중국의 격차.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인공지능 및 오지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3나노 공정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GAA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며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4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차세대 공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HBM과 LPDDR5X, UFS 4.0, PCI 제노 SSD 등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매년 매출의 약 810%를 R&D에 투자하며 2025년까지 약 17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술 격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SMIC를 중심으로 7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약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와 EUV 노광 장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2-3세대 4-5년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DRAM과 NAND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성이 월등히 앞서 있어 중국이 단기간 내에 추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는 최근 7나노미터 공정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수율과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창작 메모리가 128단 3D NAND 개발에 성공했으나 글로벌 선도 기업과는 여전히 2-3세대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를 지정하고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을 조성하여 약 1조 위안 규모의 정부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EUV 노광 장비 확보의 어려움과 첨단 공정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부족, 고급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 제한되고 장비 및 소재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로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3나노미터 양산 단계에 있는 반면 중국은 7나노미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약 2-3세대의 격차가 존재하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이 176단 이상의 3D NAND를 양산하는 반면 중국은 128단 3D NAND 개발 단계에 있어 약 1-2세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초 연구 역량이 부족하고 응용기술 중심의 개발에 치중하고 있어 근본적인 기술력 향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제조 능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고수율과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 중저가 제품 중심의 생산에 머물러 있고 수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한국은 완성된 밸류체인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부분적인 밸류체인 구축에 그치고 있고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현재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확대,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와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새로운 응용 분야의 확대로 인한 시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 개발을 진행하며 더욱 앞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초 연구 역량 부족, 핵심 기술 장비 확보의 한계, 고급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강화되면서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와 핵심 부품 소재의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기술 추격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차체 기술 개발과 대체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단순한 공정 기술의 차이를 넘어 산업 생태계, 연구개발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의 기술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R&D 투자와 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중저가 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현재 기술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제조, 경쟁력 강화, 산업 생태계 육성 등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AI와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에서 필요한 고성능저 전력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기술 제재와 핵심 기술 장비 확보의 어려움, 고급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향후에도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시장 영역에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프리미엄 제품과 첨단 공정 분야에서의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중국은 중저가 제품과 특화된 응용 분야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양국의 기술 격차와 시장 구도는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한계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반도체 기금 빅 펀드를 통해 약 1조 위안 약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핵심 기술과 장비의 부족, 미국의 기술 체제,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의 경우 네덜란드 ASML사가 독점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이를 도입할 수 없어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7나노 공정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DUV 장비를 사용한 우회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수율과 성능 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제 양산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스마트폰용 AP 등을 개발하며 성과를 보였으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는 중국의 다른 팹리스 기업들에게도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차체 설계 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AI 가속기와 고성능 CPU 등 첨단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AMD,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과 큰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창작 메모리와 MTC가 128단, 3D NAND 개발에 성공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는 여전히 2-3세대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며 수율과 생산성 측면에서도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술적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미성숙으로 한국과 대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설계, 제조, 테스트, 패키징 등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중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으며 특히 핵심 장비와 소재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포토레지스트, 해칭가스, 타겟 등 핵심 소재들도 대부분 일본, 미국, 유럽 기업들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와 각종 화학물질 등도 차체 공급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소재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관련 학과를 대폭 확충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반도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설계 인력과 공정 엔지니어, 장비 전문가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자국의 기술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 전문가 영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차체 기술 개발과 대체 공급망 확보, 인재 양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재를 더욱 확대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은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은 당초 목표했던 2025년까지의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차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핵심 기술과 장비의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와 외부적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망.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현재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 달성을 목표로 약 17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평택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AI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첨단 메모리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약 1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HBM/HIGH 밴드위드 메모리가 같은 고성능 메모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양산은 2나노, 1.4나노 등 차세대 공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기술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제조 2025 전략의 핵심 과제로 반도체 자급률 재고를 설정하고 약 1조 위안 규모의 제2기 국가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여 자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SMIC, 창작 메모리, 화홍 반도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특히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장비, 소재, 설계 등 각 분야별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우한 등 주요 도시의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통한 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중국이 직면한 기술적 한계와 대외적 제약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와 같은 핵심 장비의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첨단 공정 개발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대중국 기술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기술 추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AI와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에서 요구되는 첨단 반도체의 개발과 생산에 있어 중국은 당분간 글로벌 기업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이 프리미엄 제품과 첨단 공정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중국은 중저가 제품과 특화된 응용 분야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한국은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K-반도체 벨트 구축과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한국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핵심 기술과 장비 확보의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양국의 기술력 격차와
시장 포지셔닝의 차이로 인해 당분간은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